2003년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특별한 기준으로 실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스스로 운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운이 지독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분들만 오세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그가 건넨 건 신문 한 부였습니다. 과제도 단순했어요. 이 안에 사진이 몇 장 있는지 세어주세요. 운이 없다고 답했던 사람들은 평균 2분쯤 걸려 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고 답했던 사람들은 몇 초 만에 돌아왔어요. 비결은 신문 두 번째 면에 있었습니다. 반페이지를 통째로 차지한 손가락 마디만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사진은 모두 43장입니다. 더 이상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술 더 떠서 신문 한가운데에는 이런 문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봤다고 실험자에게 말하면 $250를 드립니다. 그런데 운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두 문구를 모두 보지 못한 채 지나쳤습니다. 사진의 개수를 세는 데 집중한 나머지 그 밖의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상금까지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왜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두 집단이 받은 신문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의 양도 똑같았고요. 달랐던 건 딱 하나,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누군가를 보며 무심코 했던 저 사람은 참 운이 좋다는 말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종종 운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는 일마다 이상하리만큼 술술 풀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필요한 순간마다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 반대로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계획이 자꾸 어긋나고 좀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죠. 세상은 앞사람을 운이 좋다라고 하고 뒷사람에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신문 실험이 보여준 사례와 같이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무엇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해 두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부터 우리는 앞선 실험에 참가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빨간색 자동차를 사기로 마음먹은 날, 그날부터 도로에는 유독 빨간 차들이 많이 보였던 경험, 분명 어제까지는 눈에 띄지도 않았던 색이었는데 말이죠. 아니면 아이를 가진 뒤에 거리에 임산부가 원래 이렇게 많았나 싶어지는 순간, 사실 빨간 차가 하루아침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임산부가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고요. 차도 사람도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 당신이 그것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표시한 순간부터 그 정보가 의식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상에는 정식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게 된 사연이 꽤 재미있어요. 1994년 미국 미네소타의 한 지역신문 독자 게시판에 누군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며칠 전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바더마인호프라는 낯선 독일 단체 이름을 처음 들었는데 바로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그 이름을 또 봤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던 단어가 그 이름을 알게 된 순간부터 사방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 뒤로 한동안 바더마인호프 현상이라 불리던 이 일에 스탠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아널드 주이키가 2006년 정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빈도 착각. 여기서 주이키가 짚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이름이 갑자기 세상에 더 많이 등장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사도 글자도 원래 그 자리에 있었죠. 다만 그 이름을 한 번 알게 된 뒤부터 뇌가 그와 관련된 정보를 더 쉽게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해당 글자의 노출 빈도는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무엇을 의식 위로 올려보낼지 정하는 안쪽의 필터였어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필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그 필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장치가 맞물립니다. 첫 번째 장치는 선택적 주의입니다. 1953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인지과학자 콜린 체리가 아주 단순한 실험을 합니다.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동시에 들려주고 한쪽만 따라 말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쪽 귀로 들어온 내용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옥스퍼드 대학의 네빌 모레이가 1959년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시하던 그 반대쪽 귀에 참가자 본인의 이름을 슬쩍 끼워 넣었더니 셋 중 하나꼴로 그건 알아차렸던 겁니다. 시끄러운 카페에서도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부르는 그 현상이죠. 우리 뇌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관련 있다고 표시된 것만 의식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치는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정보에 더 오래 눈이 머물고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그 독자의 신문처럼 원래 거기 있던 것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지나칠지 결정하는 안쪽의 필터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서늘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필터는 좋은 정보만 골라주지 않거든요. 세상은 냉정하고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좋은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주의도 그 믿음에 맞춰 움직입니다. 무시당했던 순간, 끝내 답이 오지 않았던 메시지, 또 어긋나버린 계획은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건넨 작은 친절이나 나를 보고 웃어준 표정, 별일 없이 지나간 평온한 순간은 쉽게 기억 밖으로 밀려나죠.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믿음을 확인해주는 장면만 자꾸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에 남은 몇몇 장면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어릴 적엔 세상이 궁금한 것 투성이었을 거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설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기대했다가 어긋나는 일을 몇 번 겪게 되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애써 준비한 일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 뇌는 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기대하면 아프니까 미리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자.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필터가 생긴 건 게으르거나 유난히 부정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상처받는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쁜 상황부터 살피게 됩니다. 다시는 같은 일로 아프지 말자. 어쩌면 그 필터는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보호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기도 했겠죠. 다만 이제는 그 보호장치가 괜찮은 순간과 새로운 가능성까지 가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필터를 다시 조정할 수는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에 주의를 둘지는 조금씩 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터를 조정한다는 건 힘든 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 좋은 생각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속상해도 억지로 웃거나 잘 되지 않는 일을 두고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되뇌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던 초점입니다. 힘든 일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는 것이죠. 긍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초점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와이즈먼이 10년 가까이 400명이 넘는 사람을 추적하며 정리한 결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신비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어볼 여지를 늘 남겨두었고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도 일단 한 발을 내디뎠고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기본값으로 갖고 있었고 일이 어긋나면 미련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진을 세면서도 두 번째 면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초점은 어떻게 옮길까요? 우리 주인은 막연한 다짐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죠.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루를 좀 더 여유 있게 마치고 싶은 건지 뇌는 그 말만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의 관계자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다. 이번 주에는 퇴근 후 1시간만 새로운 일을 배워보겠다. 하루에 한 번은 먼저 안부를 건네보겠다. 이렇게 원하는 삶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바꾸는 순간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정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련 모임과 공고, 누군가 건넨 제안, 대화 중에 스쳐간 사람의 이름처럼요. 기회라는 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해질 때 기회도 비로소 선명해지는 겁니다. 빨간 차가 갑자기 많이 보이던 것처럼 기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초점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기회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주변에 놓인 기회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알아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기존에도 이미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쳤던 정보들이 이제야 나와 관련된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함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다 풀린다는 말은 자칫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안 풀리는 건 다 내 생각 탓이네? 아닙니다. 그건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초점을 옮긴다는 건 현실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가난과 아픔, 불공정한 환경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놓인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입니다. 현실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보고
할 수 있는 선택을 찾아봤는데도 여전히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차다면 그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마주한 문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건 생각을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함께 방법을 찾아줄 사람,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시선을 바꾸는 것보다 짐을 함께 들어줄 사람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은 진짜였습니다. 그 힘듦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힘든 일만 보이도록 필터가 좁아져 있었다면 이제 그 폭을 아주 조금 넓혀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시겠어요? 오늘 하루 중 아주 사소하게라도 괜찮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이어도 좋습니다. 그건 억지 긍정이 아니라 당신의 주위에 새 검색어를 하나 입력해주는 일이거든요. 다시 처음에 그 신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운이 없다던 사람들이 놓친 건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면이었죠. 반 페이지를 다 차지한 그 커다란 글씨는 그 사람들 눈앞에도 똑같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만 사진을 세느라 넘겨버렸을 뿐이에요. 당신의 인생에도 두 번째 면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펼쳐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생각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맞습니다. 생각만 바꾼다고 현실이 저절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초점이 달라지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전에는 지나쳤던 선택지와 가능성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운이라고 부르는 것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사진을 세는데 몰두하면서도 신문 속에 적힌 또 다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 늘 보던 장면 속에서 지금까지 지나쳤던 가능성을 알아보는 시선. 그것 역시 운을 만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는 오늘부터 조금씩 다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돌아봐 주세요. 대단한 행운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마음이 편안했던 순간, 누군가 건넨 다정한 말, 생각보다 무사히 지나간 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발견한 괜찮았던 순간을 댓글에 한 줄로 남겨주세요. 짧은 글이라도 소중히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